만나면 좋은 친구 MBC. 원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우리 통학로부터 시작해 그 모든 것을 우리 이 안전특위에서 다 지금 다루게 됩니다. 저희들은 부산 시민의 대리인자이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원한다 그러면은 그 길을 저희들은 걸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제9대 부산시의회가 개원 1년을 넘겼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년 민생 경제에 총력을 쏟았다는 자평과 함께 2년 차에는 시민 안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동시에 지역 소멸 해소와 낙동강 먹는 물 문제 해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는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톡톡 오늘은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기가 이제 1년을 막 지나갔는데 네. 지난 1년간의 최대 성과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당연하게 민생이죠. 민생. 네. 민생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다 아시다시피 우리 네. 코로나19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으로 네, 네. 사실 민생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최대한 빨리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위해서, 네. 특히 이제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 세대들 네, 네. 그분들이 사실 돈이 궁하다 보니까 고금리를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금리로 해가지고 대한대출 프로그램을 네. BNK 그룹 부산은행이죠. 네. 하고 500억 규모의 걸 진행을 했습니다. 500억. 예. 네. 그래서 지난달 현재 한 572억 건 그리고 네. 100억 정도 지금 소진이 돼 있고요. 네, 네. 지금도 그게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가까운 부산은행 지점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의원 외교에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일례로 그 유럽 최대의 그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함부르크 축제 때 부산을 주빈 도시로 선정해가지고 유럽의 부산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지금 널리 알렸고요. 네.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의회가 네. 지금 17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173년 동안 최초로 네. 외국 도시와 우호 체결을 한 최초의 도시가 바로 부산광역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성과를 갖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 물가를 네, 잘 네.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은행 이자는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죠. 오르죠. 굉장히 높고. 네. 그런데 경기는 또 거꾸로 지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지금 택시 요금이 3,800원에서 무려 1,000원이 올라가지고 4,800원입니다. 예.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 경기도, 인천이 4,800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 물가 대책위를 이제 하게 되면은 필요한 경우에 이제 시장이 무슨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 그리고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조례를 지금 바꿔가지고 공청회를 비롯한 이걸 해서 우리 그 네. 시민의 의견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네.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반드시 시의회 의견을 듣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버스 그리고 지하철 요금이 지금 또 인상을 지금 하려고 지금 맞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좀. 그런데 저희 부산은 2017년도에 이미 1,400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 다시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줘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회가 신설하는 시민안전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부산은 보면은 부산이 이게 그동안 이제 확장을 할 때 매립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이 지형적인 특성상 항상 터널을 항상 둘러왔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근본적으로 안전에 좀 제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신공항 건설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지하 40에서 60m 대심도를 뚫는 대심도 있죠. 그 급행 열차를 지금 부산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의회가 한번은 들여다봐야 되겠다. 네. 이제는 기후 변화에 맞춰 가지고 지하 차도를 아예 없애는 네. 그래서 획기적인 이 도로망이 필요하지 않나. 네. 네. 그래서 원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우리 통학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 이 안전특위에서 다 지금 다룰 예정입니다. 네, 부산시의회가 원전 수명 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 저장 시설 연구와 반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일방 추진 연구와 반대라고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사실상 허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제 가장 큰 이제 저희들이 이 문제 최대의 고민이 뭐였냐 그러면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이 교수님으로부터 원자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식을 네. 우리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올 초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연회를 갖다 한번 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그 연장성상에서 우리가 반대 결의문도 저희들이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큰 고민이 지금 뭐냐 그러면은 원전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네. 가장 경제성이 높은 네네. 이 에너지원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한번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대형 사고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체르노빌이나 일본 후쿠시마의 그 원전 사고가 따지고 보면 인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이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네. 네.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민안전특위에서 충분히 네. 지금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그 인재 말씀하셨는데 원래 30년이건 40년이건 그 수명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있는데 네. 그 수명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리하고 고쳐가지고 쓰겠다라고 그렇죠. 하니까 이제 안전에 대하여서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렇죠.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그 원자력위원회나 한수원에서 네. 오픈한 네. 자료 자료들. 보셨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그 자료가 사실 너무 어려워요. 네. 이해하기가 그렇죠. 참 어렵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제 그런 네. 자료들을 쉽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오픈이 된다 그러면은 판단은 국민들한테 맡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부산 시민들 뭐 대한민국 네. 국민들이 다 가장 고민하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아니겠습니까? 네, 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통과를 네, 네. 시키셨어요. 사실 정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 네네. 부담이 되는 부분은 없으셨는가? 아니요, 부담이 됐다 궁금해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네. 그 반대 결의문을 채택도 안 했겠죠. 네. 저희들이 당을 떠나가지고 저희들은 부산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원한다 그러면은 그 길을 저희들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우리 부산의 많은 그 수산업 관련되신 네, 분들의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존 문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무슨 뭐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의 뭐 인기 영합에 이렇게 네, 대해서는 네, 곤란하다. 네, 네. 이 오염수 문제에 관련해서 일본 국민들조차도 반대가 있죠. 좀. 반대도 네, 네, 네. 반은 반대단 말이에요. 네, 네.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그 80%가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동의 없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를 자기들 정쟁에 저는 이용을 안 했으면은 다른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관심사 중에 네. 하나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규모 시기에 대하여서 요즘은 좀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네. 되고 있습니까? 일단 산업은행은 문제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은행 회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도
산업은행은 반드시 부산으로 이전한다. 네. 아마 그 원칙은 아마 지킬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금융, 투자 이 핵심 기능이 반드시 이 부산에 지금 와야 됩니다. 그런데 뭐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그리고 노조에서도 반대를 하지만 그래도 저는 자신 있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지금 굳건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대통령의 의지가 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끊임없이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 쪽에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까지 우리 부산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뭔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거든요. 보이겠죠. 이제는 너무 지금 너무 지금 길게 하고 너무 있으니까. 길게 지금 예, 가고 예.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업은행을 부산에 보내는 거는 부산을 위해서가 아니다. 네.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균형 발전을 그렇죠. 하도록 선진국이 네, 네. 되기 위한 네.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수도권에 있는 본사가 만약에 지방에 오게 되면 한 5년 동안 법인세 정도는 100% 감면을 네, 해요. 감면을 해요. 당신네들이 먹는 물은 손을 안 댄다. 당신네들이 버리는 물, 네, 네. 버리는 물을 한 200억 정도의 돈을 줘가면서 우리가 사겠다. 지방 소멸이라고 그렇죠. 하는 단어가 나온 지가 꽤 꽤 됐고요. 됐죠. 네, 우리 네. 부산도 그 안에 들어 있는데 어떤 대책을 좀 갖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그 통계청 발표 보면은 간신히 330만 원을 네. 유지를 했습니다. 이 페이스대로 이제 가다 보면은 2035년에 되면은 인천에 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제2의 도시가 아닌 네, 네. 제3의 도시로 지금 전략을 갖다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 이게 동남권의 지금 인구 유출을 보면은 82%가 다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다 가죠. 그만큼 지금 이제 지방이 경쟁력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문제는 뭐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는 데 갖고 저는 될 한계가 문제가 있다. 그렇죠. 네, 네. 분명한 네. 한계는 네, 있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이 지방에 대한 일종의 특혜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네.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례로 들어가지고 지금 수도권에 있는 본사가 네. 만약에 지방에 오게 되면은 한 5년 동안 법인세 정도는 100% 감면해주는 네, 감면을 해주고. 그렇죠. 네. 그런 제도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상당 부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 환경입니다. 네, 네. 기존에 예전에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부산뿐만 아니고 지방에 내려오기 싫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에 문제가 그렇죠. 있죠. 그 부분이 있단 네, 말이에요. 네. 지금 부산의 미래가 지금 금융, 물류, 해양, 관광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특성화시킬 수 있는 고등학교부터 만들자. 단순하게 뭐 공립학교를 만들고 사립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면은 적어도 산업은행이 후원하는 그런 특수 금융으로 목적 특화된 네, 고등학교 네, 하나 네, 만들 네. 필요가 있는 거고 물류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물류 그룹이 그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네. 고등학교를 만든다 그러면은 부산이 인재를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기관들이 오히려 부산을 오고 싶어하는 그럴 수 그런 있겠네요. 도시를 한번 만들자.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산시장도 오케이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하윤수 교육감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네. 아마 조만간에 이게 실체가 아마 드러날 것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낙동강 물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됩니까? 낙동강 물 문제는 아마 조만간 아마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예. 네.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 어떻게? 부분 가지고 네. 사실 저희 부산시의회가 주도가 돼가지고 네. 부산, 울산, 경남 전체 광역의원들을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아갖고 오, 한번 자리를 예. 만든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경남 의원들한테 물 이야기하면은 네. 경남 의원들이 우리를 쳐다를 안 봤어요. 오, 네, 네, 네. 지금은 경남 의원들 물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이게 접근 방식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이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하루에 이 물을 갖다가 질수할 수 있는 용량이 이 환경부는 45만 톤이라 그러고 네. 경남은 한 18만 톤밖에 안 된다. 특히 합천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먹는 물을 그러네요. 부산이 네. 뺏어간다고 네, 생각한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저희들이 1년 동안 경남 의원들 그리고 경남 주민들 만나고 입버릇처럼 했던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먹는 물은 손을 안 댄다. 당신네들이 버리는 물, 네, 네. 버리는 물을 한 200억 정도의 돈을 줘가면서 우리가 사겠다. 아마 조만간에 이 문제는 아마 네, 잘 네.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원전 교부세 네. 신설 챌린지에 동참하셨다는데 네, 네. 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활동입니까?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라고 네. 28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28개. 예, 예.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원전 소재지, 그럼 우리로 따지면 기장이죠. 기장이죠. 기장, 울산, 울주 네, 네. 네. 이런 5군데만 국가에서 예산을 줘요. 아, 네, 네. 그럼 나머지 23군데는 예산 지원은 안 해주면서 의무만 네. 지금 강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교부세 재원 중에 내국세 비율을 좀 올려가지고 네. 이 부분을 이 방사능 전체에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을 보호를 한다든지 재난 대비 훈련한다든지 이러한 예산은 네.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원전 소재지만 이렇게 주고 나머지 23군데 안 준다는 거는 네, 이거는 네. 평등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네. 부분도 아마 잘 처리가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전반기 의장 네. 임기가 1년 남으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실 계획입니까? 안전이죠. 안전. 네. 네. 안전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11월 달에 이제 확정되는 엑스포,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네. 엑스포가 반드시 부산에 유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이 끝나게 되면은 4월에. 네, 4월이 끝나게 되면은 국회의원 숫자가 반 이상이 수도권입니다. 네, 네, 네. 그 네. 소리는 뭐냐 네, 그러면은 네. 국민들의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만들 때 그렇죠. 지방의 목소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통해 가지고 네. 부산의 목소리를 중앙에 최대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의회 활동에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연 의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임용 2년차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교하는 학생은 정문에 꽃을 두었고 다른 학교에서 찾아온 교사들도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교사단체들은 일제히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의적인 민원에 시달려온 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숨진 교사는 2년째 1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주변에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 교사한테 올해 초에 작년보다 올해가 10배 더 힘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많은 교사들은 해당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추락한 교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이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교육당국은 충격과 함께 고심에 빠졌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교육계의 중대한 도전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네, 최근에 발생하는 교권 추락 사건, 발단과 배경이 뭘까요? 학부모들의 심각한 컴플레인, 그러니까 도 넘은 갑질 행위로 인해서 교사 한 분이 스스로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고요.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네네. 수업 시간에 주먹으로 선생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선생님의 배를 가격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전치 3주에 네네.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권 침해가 너무나도 지금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당국과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칼을 빼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이렇게 충돌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은 조금 별도로 관리가 되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교사분들의 사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증가한 부분이라든지 네. 오늘 사건처럼 알려진 사건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있었던 극단적인 사례라든지 네. 여러 가지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한 우리들을 반성을 하고요. 이 교육 당국과 그리고 경찰에서의 철저한 수사, 진상 규명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이 지금부터는 논의가 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사실 부산에서도 최근에 부산시 교육청이 이와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먼저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투입해 교원 피해 조사와 치유 등 교권 침해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악성 민원과 무고한 고소 고발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전담팀을 구성해 직접 대응하겠습니다. 스토킹을 비롯한 형사처벌 대상 사안일 경우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네, 부산시 교육청의 이제 긴급 기자회견 발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는 먼저 우리 부산 교육의 리더죠. 한인수 교육감께서 아주 발빠르게 강력한 입장을 잘 내셨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리더의 메시지는 좀 도시의 담론, 그러니까 네. 전반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작용을 하거든요. 부산에서 교권 침해는 아주 잘못된 거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교권보호위원회, 그동안은 교사가 원할 때만 열리게 됐는데 이제는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하는 순간 교장이 의무적으로 열도록 이렇게 교육감이 천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교권이 더 탄탄하게 확보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 선생님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전보시키겠다. 또 치료비 같은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셨는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내용도 좋았기 때문에 교권이 앞으로 더 잘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뭐 적극적으로 그리고 네네. 바로 시적절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초등교사분들이 당한 교권 침해 중에 1순위가 악성 민원이라고 합니다. 49% 정도를 차지를 했는데 네. 결국은 이 악성 민원이라든지 학부모들에 대한 민원을 학교 측에서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교사들에게 어느 선까지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남아 있어서 현장에서의 좀 실효적인 가이드라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양자 간의 균형점을 찾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우리 교육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의 권위거든요. 네. 학교라는 공간은 아이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인성, 그리고 사회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으로 지덕체를 함양할 수 있을지를 공부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네네. 그곳에서 교원의 권위가 무너지면 이것은 더 이상 교육기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교사들의 92.1%가
퇴사를 하고 싶다라는 네.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인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은 한 명의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훈육하고 또 교육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권위가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좀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학교장과 그다음에 동료 교사들의 대응에서부터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각각에 대한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함께 존중하는 사회적 문화가 좀 마련이 되는데 이번 사건이 좀 하나의 영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네. 교사나 학교로 들어가는 학부모의 민원이 굉장히 줄었다라고 합니다. 네. 일시적이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기 위해서 이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해서 캠페인성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 혹은 부산시 의회하고의 좀 긴밀한 관계가 이제 좀 더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기존의 이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관계는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의 행정을 견제하고 또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에서 교육청이 충분히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또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무리한 수준의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도 교육감을 많이 도와가지고 교권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긴급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의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느냐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시의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과의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정유정 사건 이후에 범인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쪽과 반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 90% 이상이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미 재판에 넘겨진 후여서 불가능했고 국민적 공분은 더 커졌습니다. 만약에 범죄자가 사회를 돌아다닐 시에 모르잖아요. 뭐 진짜 흉악한 범죄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널리 오래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범죄 예방 효과와 실효성을 두고 찬반이 대립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7,400여 명 가운데 96.3%가 기소 이후에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강력 범죄자의 최근 사진, 이른바 머그샷은 95.5%가 범죄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고 현재 살인, 강도, 강간 등 일부에 한정된 대상 범죄 범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4.3%가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해 신상 공개 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데 국민적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회 법률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민들의 공개 요구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언제든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과 그리고 재범이 많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미리 예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투영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는 만큼 처벌의 수위와 함께 이 신상 공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지금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생각해 볼 때 어떤 우리 국민분들의 어떤 분노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이 흉악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그리고 그 범죄의 방법이나 수위가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공감대가 좀 형성되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에게 또 신상공개 확대와 관련된 업무를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시일 이내에 이 사안은 좀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확정되면 몰라도 그 전에는 그건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한간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이론들이 이렇게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3가지 이론. 네. 첫 번째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하자.
피고인의 상태에서 신상 공개가 되어버리면 자기 방어권이 위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각종 증언이나 네. 또 증인들을 모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한 분들을 위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는 입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론은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모든 재판은 공개주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관심을 가지고 보면 재판의 피고인이 누군지 또 어떤 사건인지를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신상 공개가 재판 공개주의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라는 이론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이론입니다. 네네. 이 이론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네. 신상 공개를 조금 딜레이 시키고 네. 피고인이 이제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를 하자라는 아주 중립적인 이론이 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신상 공개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서 이론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처벌에 대한 강화가 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공개 기준이 좀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네네. 그리고 특히 신상 공개에 대한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잔인함에 대한 부분이 뭐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잔인함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네.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체포를 하는 순간부터 신상 공개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신상 공개를 함으로써 이제 국민들께서 이 신상이 공개된 분은 흉악범이다라는 네, 걸 네. 인식하고 네. 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신상이 공개되는구나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가해자가 자신의 신상이 100%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대한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신상이 공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범죄가 더 극단으로 치닫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극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 적용을 할지는 여러 해외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요소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내용처럼 특강법과 같은 부분들을 좀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은 가해자에게 처벌을 하는 부분 그리고 가해자의 네. 인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조돼 있습니다. 피해자의 시선이나 피해자의 알 권리 그리고 배려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Busan is ready. We are united. Let's transform our world and navigate toward a better future. See you in Busan in 2030. 좋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거기 활동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부산시 의지와 시민 기대감 사이에 큰 격차가 확인된 셈입니다. 부산이 엑스포 유치를 추진한 지 10년이 됐고 오는 11월에는 개최 도시가 결정됩니다. 정부와 부산시 모두 엑스포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나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유치 열기가 막판 변수로 지적됩니다.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별개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많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외예요. 언론에서 엑스포 하니까 엑스포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엑스포가 뭐 하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해서 정보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11월 발표가 나기 전까지 시민들께 엑스포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엑스포에 대한 시와 정부의 목표가 우리 시민분들의 눈높이랑은 좀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네. 당장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고 공공요금이 네.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침수를 걱정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뭐 돌봄이나 질병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7년 뒤에 있을 엑스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열기를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은 당장 서민의 삶이나 생활에 대한 부분과는 좀 괴리가 있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엑스포가 되고 나면 부산이 확실히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질 거다. 부산 시민들이 더 잘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인식이 이제 지금 시민들 속으로 파고들지 못했다 이런 얘기네요. 실제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혹은 엑스포 유치 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부산의 브랜드를 좀 많이 올렸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여러 국제지표 순위 안에 들어간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엑스포를 했을 때의 경제 효과를 61조라고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61조. 네. 이 부분이 감히 이렇게 상상도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경제 효과는 13조 규모로 보고 있고요. 오사카의 이번 2025년 엑스포에 대한 경제 기재 효과는 20조입니다. 매우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우리 올림픽 중에서 가장 경제 효과가 작은 올림픽이 동계 올림픽이거든요. 우리가 평창 올림픽에서 25조에 해당되는 경제 창출 효과를 누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엑스포가 올림픽의 2배 정도의 경제 창출 효과를 늘 좋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로 보나 우리가 선행 자료들로 보나 엑스포가 61조의 경제 효과를 거두는 것은 잘못된 통계가 아니다라고 정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2025년 오사카 엑스포의 목표를 좀 보면 부지는 부산보단 작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에 대한 수치도 2,8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국인은 350만 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5,050만 명의 관광객이 유치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최대치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1조라는 금액은 사실 일반 시민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입니다. 좀 과하다.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우리 시민분들은 그럼 어떠한 수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11월에 투표를 할 때에 부산 시민들의 열기라고 하는 게 주요한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미 4월에 BIE에서 현장 방문을 하면서 시민분들의 참여도라든지 부산시의 열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4차 PT까지 끝난 상황이고 마지막 5차 PT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미 현장 보고서도 많은 회원국들이 열람을 했고요. 상위부터 해서 국회나 대통령 그리고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 이 부분은 크게 변수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를 계기로 해서 시민분들에게 뭐 BTS 콘서트라든지 영화의 전당 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여가 생활을 좀 열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11월에 이제 발표를 할 때 조금 더 뭐 생중계에 대한 부분처럼 해서 문화 여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같이 좀 연다면 자연스럽게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이런 결과가 딱 나와버리니까 우리 지난번에 부산역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것이 그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동원된 건가?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범시민 서포터즈는 순수히 시민들께서 결성한 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 어떻게 보느냐죠. 그리고 BI가 왔을 때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련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의 열기가 아주 뜨거웠음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래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도 개최 전에 그러니까 유치국으로 확정이 나기 전에 어떤 시민 조직들을 구성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엑스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최가 확정이 나게 되면 시민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시민들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실지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엑스포는 엑스포고 생활정치는 생활정치인데 민생에 좀 더 집중해달라 이런 요구로 보면 됩니까? 네, 전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네. 엑스포를 한다고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 예산서 그리고 부산시장님의 행보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보시면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된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저희가 방금 화면에서 본 설문조사를 좀 기반으로 생각을 하시면 체감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시민분들께서 엑스포에 대한 홍보가 저렇게 열성적으로 시와 정부는 하지만 나의 삶이 바뀌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대표 여름 축제인 부산 바다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엿새간 해운대와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인공풀장을 활용한 스탠딩 공연이, 다대포해수욕장에서는 원더풀 콘서트와 불꽃쇼가 진행되며 다채로운 거리 공연과 서핑, 해변 요가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새 전산 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철도 114개 어느 역에서든 요금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우 승객들이 당일 하차한 역에서만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도시철도 전 역사에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동남권에 사는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에 대한 만족도가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에 비해 5%가량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 만족도는 남편 56.5%에 비해 아내는 51.5%로 더 낮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남편은 62.5%, 아내는 57.8%를 보여 아내들의 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일 야간과 휴일에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형 시간제 어린이집이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범 대상은 연제구와 사하구, 강서구와 기장군 어린이집 4곳이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후 6개월 이상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를 하루 전 전화로 예약해 맡길 수 있습니다. 새해 첫날과 설 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제외하고 항상 운영되며 이용 요금은 시간당 4,000원입니다. 권위는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기능입니다. 헌법과 경찰은 권위로 국가를 유지하고 사회를 지킵니다. 학교와 교사의 권위 또한 교육 현장에선 마찬가지입니다. 교권과 인권이 조화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사 포커스인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 Try to keep an open mind.